팁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택시를 타도 터무니없이 높은 팁을 운전기사가 요구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는 60대 대학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취업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최된 제18회 다리 어워드에선 한국 콘텐츠 확산에 기여한 3개 부문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미국 내 K 콘텐츠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연소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피터 박구는 17세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 5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미 해군 군함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홍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서비스를 받은 만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내는 팁 문화. 그런데 이 팁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팁과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팁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이제는 식당뿐 아니라 택시를 타도 운전기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팁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택시를 이용해 LA 국제공항에서 LA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집으로 들어온 40대 정모 씨. 택시 운전사는 공항에서 2시간 가까이 대기했다고 주장하며 40달러의 팁을 요구했습니다. 정 씨는 택시 요금에 대해 100% 가까운 팁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팁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사가 손님을 공항에서 픽업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비행기 도착 시간 몇 시간 전에 대기하고 있다고 미리 문자를 보내고 터무니없는 팁을 요구하는 겁니다. 비행기 도착하면은 그 기사분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닌데 그걸 제가 만약에 비행기가 오후 5시 도착인데 오후 3시 오셨다거나 2시 오셨다거나 몇 시간 일찍 오셔서 기다리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팁을 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LA 한인타운 내에서 택시를 이용해도 운전기사가 40% 넘는 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님이 택시를 이용하고 낮은 팁을 지불하면 기사가 팁을 더 달라고 강요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 업체들은 기사가 손님에게 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요구를 해서 받아서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베이스에 전화를 해서 그 택시 부르는데 거기 전화해갖고 컴플레인을 해. 그런 일이 잦아진다. 그러면 그 기사는 일을 못하게 하지.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소비자들은 택시 기사들에게 높은 팁까지 강요받으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어제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대학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는 대학 교수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올해 67살의 앤토니 폴리토로 마지막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폴리토가 최근 네바다 대학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폴리토 주변 인물들은 폴리토가 라스베가스를 수시로 방문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라스베가스에 집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폴리토가 범행 전 22개 대학에 하얀색 가루가 든 봉투를 보냈고 범행 대상 목록까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3명의 피해자들은 모두 교수와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졌으며
오전 11시 45분쯤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 만에 사건이 종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바다 대학은 내일까지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과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기업을 수상하는 제18회 다리 어워즈가 어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의 인물과 올해의 기업, 그리고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3개 부문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미국 내 한국 영화와 드라마뿐 아니라 게임까지 K-문화 콘텐츠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모바일 게임. K 콘텐츠는 미주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모바일 게임이 K 콘텐츠 열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 사막이라는 MMORPG 게임을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펄어비스 북미법인에서는 북미와 남미 지역의 라이브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K 콘텐츠는 최근 주류 시장에서 탄탄한 인지도를 쌓으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작품은 굿닥터, ABC 방송국에서 지금 현재 시즌 7이 방송될 예정인데 내년 2월 20일에 또 계속해서 작품들을 소설이나 작품들을 개발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와 한국 문화 홍보에 힘써온 올해의 인물에는 조지 챔촘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 집행위원장이 선정됐습니다. I've always had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ultural Center and with the Korean community, of course. My wife is Korean. They have reinvented the cinema itself. I was totally, taken by the Korean cinema. I've always followed the Korean cinema. 챔촘 위원장은 매해 열리는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한국 영화를 주류 영화계에 쇼케이스하는 등 한국 영화 알리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인물로 아시안 월드 필름 페스티벌의 조지 참촘 회장님, 그리고 올해의 기업으로는 게임 개발사인 펄 어비스 아메리카, 그리고 베스트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굿닥터를 만드신 엔터미디어 콘텐츠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K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다양한 기업과 인물들. 다리 어워드라는 이름처럼 한국 문화 전파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노조가 기자와 직원 등 무려 75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단 파업은 24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워싱턴 포스트는 경영 악화로 올해만 1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저마다 손에 피켓을 들고 회사 앞 도로를 행진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SNS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손꼽히는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노조가 오늘 48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24시간 한시적인 파업인데 기자와 직원 등 노조원 750명이 참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노조는 회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18개월 동안 노동계약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e've been in contract negotiations for 18 months. And our bosses have refused to bargain in good faith. They have failed to offer us a fair deal that keeps pace with the economy and our competitors. So on Thursday, I'm walking off the job. I am walking off the job. 더구나 전체 고용의 10%, 240명 정도를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자발적인 이직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수한 뒤 지난 10여 년 동안 가파른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팬데믹 여파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올해에만 1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경영진은 일단 뉴스 공급과 신문 제작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지만 많은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한 만큼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10대 한인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연소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NIM 출신 피터 박군으로 만 17세 변호사 시험에 통과해 북가주 툴레어 카운티 검찰에서 선서식을 했습니다. 박군은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 법대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지난 2021년 옥스포드 아카데미를 조기 졸업한 후 올해 로스쿨 과정을 마쳤습니다. 박군은 평소 자유와 평등, 정의를 지탱하는 검사가 되기를 꿈꿔왔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폭발 사건 사망자이자 용의자인 한인 제임스 유 씨는 오랫동안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와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폭파된 주택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며 지난 2015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자료도 과거 이혼 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사체 일부를 수습했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 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최근 홍해를 지나는 선박과 미 해군 군함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방어를 위한 무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홍해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예멘에서 발사된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이 국제 상거래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8차례에 달하는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위협과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 해양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 can tell you that the Departments of State and Defense are leading a coordinated effort to strengthen and expand the 39-member combined maritime forces. 홍해 주변 해양 무역에 대한 후티 반군의 위협을 차단하고 충분한 군사 자산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후티 반군의 돈줄을 죄기 위해 이란 상품 판매와 수송 등을 통해 후티 반군에게 자금을 공급한 13개 개인과 단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후티 반군의 공격이 미 함정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미 함정은 물론 상선 등을 향한 공격 시 자위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Now lastly, just want to make one thing clear, that the commanding officers of our ships, our Navy ships at sea, have and will execute their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백악관은 또 상선에 대한 위협은 국제적 문제인 만큼 UN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후티 반군의 공격에 대한 규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공습과 포격을 계속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북부 국경에서 자주 충돌하고 있는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향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하면 레바논 수도와 남부를 가자지구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이집트 국경과 가까운 가자지구 남쪽 라파 지역. 모래 위 여기저기 텐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남부 칸 유니스에 공격을 가하자 이를 피해 피난민들이 남쪽 끝으로 대거 몰려든 겁니다. UN 측에서 임시 대피소 수백 곳을 마련하고 수백 동의 텐트를 설치했지만 역부족입니다. ايش يعني وضعه الصحي هيو صعب بياكل في حاله اكل هذه علبه الحليب هذا مش حليب هذا شاي ومعلقه. 이스라엘군이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에 공습과 포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희생자의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하루 동안 가자지구에서 35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طلعنا يمكن اكثر من 20 30 نفر ولسه قاعدين بيطلعوا لسه بيطلعوا قاعدين تحت رجلينا هنا يمكن في اكثر من 70 واحد كمان.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북부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잦아진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시작하면 강도 높은 군사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לפתוח במלחמה כוללת, אז הוא במו ידיו יהפוך את ביירות ואת דרום לבנון, לא רחוק מכאן, לעזה ולח'אן יונס. 대규모 민간인 인명 피해가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전역의 인도주의 위기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기습작전을 주도한 최고 지도자의 집을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남부 지역까지 전쟁이 격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은 52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을 멈추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수장 신와르 등 지도부 체포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עכשיו הם מקטרים את ביתו של סינואר. אז ביתו איננו מבצרו. הוא יכול לברוח, אבל זה רק שאלה של זמן עד שנשיג אותו. 지난 2017년부터 하마스를 이끌고 있는 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이 제거 대상 1순위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를 데드맨 워킹, 즉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10월 하마스 기습작전을 총기획한 인물로 인질 석방 협상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가 칸 유니스 지하 터널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자 북부에서도 터널에 은신한 지휘부를 제거했다며 처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맞서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고 전차를 파괴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전 격화에 따른 민간인 희생 급증입니다. 칸 유니스 등 남부엔 피난민 160만 명이 몰려있고 인질 138명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풀려난 인질들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질들이 다쳤다며 자국 정부가 인질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52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가 휴전을 촉구하도록 유엔 헌장 99조를 발동했습니다. 사실상 안보리의 직권으로 휴전안을 회부한 셈인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편들기라며 사퇴하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과 LA죠. 그런데 2100년쯤에는 순위가 뒤바뀔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내놓은 미국 도시 전망 보고서에서는 2100년이면 달라스 포트워스가 인구 3,390만 명으로 1위로 올라서고 휴스턴이 그 뒤를 이어 2위가 될 거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 도시들이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물가와 주택 가격 등입니다. 뉴욕과 LA 시민들이 높은 주택 가격과 렌트비 등의 이유로 타주로 이주하는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주도 낮은 물가와 따뜻한 날씨를 보이지만 허리케인과 물 부족 등의 이유로 최대 도시로 성장하긴 힘들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 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호주의 미래형 장갑차 수출을 성사시킨 방산 기업에서 1년여 만에 방산 수출 전략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방위 산업의 성능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 협력은 원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방위 산업 종사자들과 만나 일부 사람들이 방위 산업을 전쟁 산업이라고 보고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고 지적하며 사실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 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방산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서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 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는 11일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을 방문해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전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160% 급등하며 44,000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 가격, 여러 호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미국 금융당국이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승인할 거란 전망에 상승세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전망에 약세를 보인 달러와 반대로 비트코인은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고 그다음에 신용 리스크가 높고 경기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질 때 보통 오르는 속성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 딱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기에 전체 발행량을 제한하는 비트코인 특성상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약 4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게 내년 4월로 예상됩니다. 과열 양상을 띠며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15% 넘게 오른 데엔 한국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비트코인을 거래한 법정화폐에서 한국 원화가 처음으로 미국 달러를 추월한 겁니다.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 당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0%대로 빠진 김치 프리미엄, 3%를 넘기며 차익 매매 수요도 가세했습니다. 코인 시장의 가격의 움직임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내 자산이 너무 위험에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만간 5만 달러를 넘을 거란 장밋빛 전망과 범죄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JP모건 회장 같은 경고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 투자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정관장이 연말을 맞아 어린이와 시니어를 위한 릴레이 기부를 진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정관장이 연말을 맞아 어린이와 시니어를 위한 릴레이 기부를 진행합니다. 지난 토요일 LA 한미특수교육재단에 홍삼 제품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어제 LA 삼가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에게 면역력 향상에 좋은 홍삼 키즈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정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연말을 맞이하길 바란다며 오는 토요일까지 기부 행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2020년부터 저희가 기부 릴레이 행사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정관장에서는 사회적 약자, 건강에 취약한 분들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가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부에나파크 한남체인 앞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통일 관련 도서 10종 200권과 소책자 300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 인권과 한반도 통일 기행 등이 담긴 스마트폰 앱을 알리고 설치를 도울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뉴욕시와 뉴욕주 그리고 뉴저지주의 최저임금이 소폭 상승됩니다. 뉴욕시 일원의 최저임금은 16달러로 상승되고 2026년까지 매년 50센트씩 오를 예정입니다. 뉴저지주는 올해 최저임금인 14달러 13센트에서 1달러 오른 시간당 15달러 13센트가 됩니다. 마크장 메릴랜드 주 하원의원이 내년 연방 하원의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장 의원은 제3선거구의 존 사베인스 의원의 은퇴에 따른 후임 자리에 도전하는 6번째 민주당 후보가 됩니다. 장 의원은 한인을 포함한 메릴랜드 주민을 대변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많은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마우이 한인회가 오는 토요일 마우이 순복음교회에서 산불 피해 한인 25가구에 3차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마우이 한인회는 성금 13,300달러가 모금되었다며 한 가구당 530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네, 최근 멕시코산 멜론, 캔텔롭을 먹고 전국에서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하니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